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벌써 한 해가 바뀌었어 했는데 1월이 절반이나 지났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1월이 절반이나 남은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1월 시작한다면 올 한 해도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누구보다 힘찬 세 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떼서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호랑이 해의 돼지띠 고인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크게 한번 하하하 웃으면 그 하루가 충실있게 즐거워집니다. 요즘 어디 가서 말이죠 이렇게 크게 한번 웃을 수가 있는 데가 이리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공크를 딱 보시면 크게 한번 웃게 되고요. 이 큰 웃음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질 겁니다. 진짜. 네, 여기 돼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네, 고인범 씨가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예. 오늘은 굉장히 좀 얌전하시네요. 어쨌든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네, 오래간만에 작가가 노래를 하게 해줬네요. 네, 어쨌든 새벽 안개 헤치고 몸을 싣고 오늘 공클에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이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좀 쌩쌩하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옵니다. 바로 우리 토크 트리오 자체가 여러분에겐 비타민입니다. 예. 이 상큼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큼하고 예, 또 활력 넘치고 네. 웃기고 활력은 약간 없지만은 네. 거기다가 쉽고 재밌게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저희만 믿고 한번 가보시다. 오늘은 웬일로 영민 씨도 활력이 넘치고 좋은데요. 네. 자, 공개 클리닉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1분 건강톡 먼저 만나보시죠.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적색육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적색육을 많이 섭취한 사람의 장에는 특정 박테리아가 증식하는데요. 이 박테리아가 적색육의 영양소인 카르니틴을 혈전을 만들거나 동맥 협착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난소암은 특별한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변이 유전자가 있는 여성은 난소를 미리 절제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에게 난소암의 씨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미국 연구진이 찾았다는군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증세 비교적 가볍다고 하죠. 왜 그런가 연구했더니 오미크론은 다른 변이의 10분의 1 미만으로 폐에 영향을 덜 끼친답니다. 반면 코 등 상기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돼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도 이게 확산률은 2배나 많지만 이 치명률이 조금 낮다는 긴데 네. 그래도 말이지요 이 면역이 약한 분들한테는 건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반역에 신경 써 주세요. 야,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아까 영상을 보니까 좀 불안한 게 소고기, 돼지고기 저는 막 쌓아놓고 먹거든요. 부럽다. 부럽다. 거짓말을 하나. 같이 먹자. 겨우 일주일에 소시지 쌓아놓고 아껴가지고 조금씩 먹거든요. 이참에 저도 백색육인 치킨으로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 적색육이든 백색육이든 뭐든 적당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소식이 있어요. 네, 난소암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니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뭐 미국이며 일본이며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열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궈졌으니 오늘의 핫한 주제도 공개해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럼 혹시 통증이 벽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뻐근하게 아파요? 당연히 체했으니까 묵직은 뻐근하고 죽겠지. 저 빨리 소화제 좀 줘요. 혹시 엑스레이 찍을 때 심전도 검사는 안 했어요? 심전도요? 아니요. 그럼 심전도랑 간단한 검사부터 먼저 해보고요. 야, 진짜 4시간까지 했다는데 또 무슨 검사? 당신들 눈에 내가 그냥 호구를 봐? 여보!
할 땐 하자 심장 검사.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액이 잘 돌지 못하면 고혈압에 심장 질환까지 발병할 수 있다는데 심장의 경고. 신부전의 모든 것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심장에 켜진 빨간불이라고 불리는 신부전입니다. 네. 야, 신부전, 부전. 근데 그 무슨 뜻이에요? 제가 부전자전 이런 건 아는데. 아, 부전하니까 부전시장 그렇잖아. 아, 일단 이거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자, 심장이 온전하지 않다. 심장이 좀 부실하다. 뭐 기능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의학 시험 지어야 되는 사람들. 안일 붙자. 그건 그렇지, 알지. 그렇지. 네. 네, 그럴싸하긴 하네요. 예. 이 영상에서도 신부전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그죠? 네. 세게 나가는데. 오, 좀 아는 신부전. 여자. 슬슬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더니 함께 이렇게 머리를 모아서 그렇죠. 우리가라니요. 4분의 1씩, 4분의 1씩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아, 있죠. 그러니까 부전자전 부끄럽네요. 자, 글쎄 이 고혈압이나 각종 심장 질환에도 이 신부전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신입니다. 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순환기내과 전문의이신 임경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입니다. 선생님이 그 심장 질환의 문제를 콕 집어내신다는 인간 쪽집게 맞습니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각종 심장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그것을 이제 판단해서 진단하고 치료 이용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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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클에서 우리 여자 선수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네, 처음 정말.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나도 처음 처음, 뵙는 것 나도 같습니다. 근데 미모가 거의 저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데 심장 판독가라면 하루 종일 심장만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심장 안 좋은 분들이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분들을 봐주시는 게 아닐까요? 맞죠? 자, 궁금하시죠? 그러지. 우리 임경희 교수님의 하루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따라가 봅니다. 다 안 녹았으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요거로. 그 페이션트 모니터랑 이런 거 좀 달아주세요. 페이션트 모니터를 달아요? 모니터 좀 달아요. 네. 지금 수면제에 들어갔는데 잠 안 오세요? 2mm 더 주세요. 어머니 팔 쭉 펼치실게요. 그렇지. 넘어갈 때 목이 좀 불편합니다. 꿀꺽 삼키세요. 자, 조금 힘드시죠? 코로 숨 쉬는데 집중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젠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스럼버스. 이 경식도 초음파 검사라는 건데 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괜찮나요?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 있구나. 여기. 나머진 다 녹았는데. 아니 흑색하고 백색 폭이 안 보이는데 네. 그 혈전이 있다고요? 예? 야, 대단하시다.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때 4월에 뇌경색 진단 받으셨을 때 심장 안에 이 피 덩어리 혈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피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각도에서 촬영을 했을 때 현재는 혈전 덩어리가 거의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요건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덩어리 있잖아요. 요 덩어리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 한 1cm도 안 되는 조그만 쪼가리들은 한두 개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약으로도 충분히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 조금 힘들게 하셨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야,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결과 어떠신지. 스탠드 라이크 레이전 같은데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캘슘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애뉴럴 클래시피케이션 좀 환자가 하프페프가 이뇨제로 조절 안 돼서 검사했는데 코로나리 쪽에는 뭐 그게 문제는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이 의견 교환도 하시네요. 아하. 네. 심장 판독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출근하시자마자 계속 지금 심장만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환자분들이 모두 신부전이 있으신 거죠. 근데 신부전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앞서 많은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나 혹은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 환자분에게 제대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우선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나 부종 그리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혈압이라든가 당뇨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이나 부정맥 같은 것들도 원인으로서 관련이 있습니다. 야, 근데 다른 혈압 것 하나 걸렸다 혈압. 야,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자기도 신부전인지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신부전의 진단이 지연되게 되면은 급성 신부전이라는 상태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급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환자분의 신부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이 급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심각한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1년 이내에 10명 중에 2명은 사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10명 중에 5명은 5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머머, 그럼 절반이네요, 절반.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말기 신부전은 상당히 위험한, 암보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신부전이 그런 위험인자가 있다면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신부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뭐라 뭐 코로 숨 쉬세요 하면서 위내시경 검사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심장 초음파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촉자라는 것을 가슴 부근에다가 갖다 대고 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서 보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식도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합니다. 사실은 좀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심장이랑 식도는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식도에다가 탐촉자를 위치시켜 놓고 식도에서 심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심장 내 혈전이라든가 구조적인 이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굳이 방사선을 방사선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건데 CT 이런 걸 많이 찍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심장을 경흉부 초음파 검사로만 하면은 뒤쪽에 있는 구조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CT나 MRI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검사들이 뭐 조영제라든가 방사능에 대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이 식도 초음파를 더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심장에 이제 혈전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혈관이 우리 전신에 다 이어져 있으니까 이 혈전이 타고 가다가 막 뇌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이 허혈성 뇌경색의 5명 중에 1명은 심장에서 기인한 혈전에 의해서 뇌경색이 온다고 이게 알려져 타고 있습니다. 진짜 올라갔구나. 예, 그래서 이 순환기내과와 그리고 신경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감 빽빽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심장 괜찮겠죠? 건강하시지 않을까요? 아, 좋아. 누구보다 건강하죠. 근데 목이 안 괜찮잖아요. 목은 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네. 말씀하실 때마다 제 심장이 죽겠습니다. 우리 심장이 깜짝깜짝 철렁철렁해. 네. 죄송합니다. 신부전이 근데 참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팔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우리하고 요거 그렇죠. 조금 저리시죠? 이 지금 숨 차는 건 좀 어떠세요? 숨 차는 거는 앉아 있으면 괜찮고 걸으면 걸어가는데 그러면 숨이 좀 차시고. 선생님이 그거는 없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혈관이 막힌 데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붓고 숨이 차시잖아요. 그래서 붓기 빼는 약을 조금 더 써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머리 사진 찍은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조절이랑 콩팥 기능 평가만 조금 더 해갖고 퇴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아이고, 검사 결과가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예. 심장에 큰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조금 더 숨이 차셨다고요? 숨은 별로 안 차셨어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다리가 여전히 좀 부어 있으시네요. 가만히 있을 때는 숨 안 차세요? 좀 걸어 보셨어요? 조금 움직이면 숨 조금 움직이면 숨이 좀 차세요. 고개 한번 반대쪽으로 돌려보실게요. 열이 나거나 춥진 않으세요? 지금은 심음을 청진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목이 많이 마르진 않으세요? 말라요. 목이 많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이게 또 안 좋은 건가 궁금해지네요. 어제보다 맥박이 좀 빨라서 저희가 조금 더 약 써볼게요. 퇴원을 내일 하기는 좀 이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심장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조금 최근에 내가 협진 보면서 나도 되게 의외였던 게 요번은 사실 우리 병원에는 이제 엠피제마토스 파일로네프라이티스 때문에 입원을 했고 그 CT 상에서도 이렇게 인펙션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심전도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고 이게 사실 되게 이상했던 게 서페이스가 굉장히 매끈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이것만 보고 이게 믹소마다 스롬보스타 단정을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은 TE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환자 컨디션이 내가 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또 넘어갈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사실은 조금 더 넌 인베이시브하게 MRI를 찍자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MRI 처방을 낼 때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환자가 30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환자가 MRI를 한 3번을 페일을 했어요. 숨 참고 하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장내과 교수님도 되게 의지의 한국인으로 결국엔 촬영을 해주셨는데 RA에 한 2.3cm 정도 되는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의 매스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스톡이 있는 것 같다 이 표현을 주셨고 MRI에서 딜레이드 이넨스가 된다는 거는 일단은 비나인 튜머든 아니면 뭐 메타든
이런 튜머 계열로 봐야 되고 그 패턴으로 이 원인을 좀 나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또 열심히 일하시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아,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오빠 알아들은 척하네 또. 이 전문의들 간의 네. 대화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공개 클리닉 멤버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듣다 보니까 분위기상 특이한 케이스의 환자가 왔구나. 약간 어려웠다. 네,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 맞아, 맞죠? 쉽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한 심장의 종양에 대해서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저 종양은 악성은 아니라서 환자분 상태가 조금 호전되시면 수술적인 절제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심장이 안 좋으면 일단 어떤 검사든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MRI를 찍을 때는 숨을 뭐 30초를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힘들겠지. 검사도 힘든데 치료는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치료를 또 받게 되나요? 예, 신부전 치료는 우선 동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을 관리한다거나 혈당을 조절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원인 질환에 따라서 허혈성 심질환 환자분들한테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그리고 판막 시술이라든가 부정맥 시술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교정하는데도 신부전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선은 약물 치료가 신부전 치료의 주가 되고요. 네네. 이런 약물에 불응하는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심장 이식이 마지막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약을 쓰다 안 되면 수술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식인 줄 알았는데 이 중간 단계 같은 수술이 없네요. 바로 이식 수술밖에 없는 거네요. 요즘엔 중간 단계로 네. 뭔가 심장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는 장치라든가 아니면 인공 심장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네네. 결국에는 이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내 거를 살리기가 좀 힘든 그렇죠. 건가 봐요. 심장은 네. 한번 망가지면 사실은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심장이 철렁하네요. 그렇죠? 네. 심장이 털컥 내려왔는데 어쨌든 뭐 심장 이식까지 가기 전에 치료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뭐 적절하게 치료를 다 잘 하고 계신 거죠? 보니까 아까 숨이 좀 가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네, 같은데. 환자분들이 이제 주사 치료라든가 산소 그리고 인공호흡기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환자분을 입원시켜서 신부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분들도 그런 상태인데 이런 급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입원 후 재입원을 하게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이 되고 환자분이 안정적인 신부전 상태로 진행을 하기까지 아주 불안정한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불안정한 조정 기간 동안 환자분의 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원을 미루자고 하시는 아까 거군요. 예, 저는 뭐 날씨 때문에 좀 날이 맑은 추우니까요. 날 가지고 좀 따뜻한 날 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건강은 날씨와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저 방송 촬영했었던 때가 부산이 갑자기 추워져서 날씨가 영하까지 떨어졌던 날이었거든요. 기온이 낮아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면 혈압이 오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추우면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악영향입니다. 네, 신부전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환자분들이 갑자기 악화를 겪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감염인데 이 겨울철에 폐렴과 같은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이 급성 악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경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 심장 질환에도 이 골든 타임이 있다고 그러던데 특히 겨울에는 이제 심장에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위험 신호를 알고 있으면 이게 이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그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가슴이 조이는 듯한
혹은 묵직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30분요? 예, 혹은 너무 심해서 식은땀이 날 정도라면은 이것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응급실 진료까지 가능하면 120분 이내에 오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신부전 측면에서 보면 이 환자분이 신부전으로 인해서 초기에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다거나 숨이 너무 차서 눕지 못하고 베개를 높이 쌓아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호흡부전으로 진행해서 환자분이 중환자실 치료라든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이 드라마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해본 것 같은데 이거 할 때는 꼭 이거 땀도 좀 묻혀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원래는. 요걸 방향도 빼먹었네. 이게 심장이 오른쪽에 왼쪽에. 아니 그런 얘기를 했다. 요거 만질 수는 없잖아. 이런 땀을 만들어야 되구나. 아. 식은땀 나시네요? 심장 잘 지키세요. 아, 그걸 그래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는 심내혈관 센터 외래인데요. 이 심내혈관 센터랑 재활의학과 센터들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의 진료 시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셀카로. 후유증까지.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앉으시고요. 서랍도 주시고. 아이고, 잘 되셨네요. 혈당 체크를 굉장히 꼼꼼히 잘 해주셨네요. 예. 제 집사람이 좀 꼼꼼하게 그걸 하는 건강관리인데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쵸. 이 어머니가 그때 중환자실 내려가셨을 때도 환자분 걱정하시는 게 정말 애틋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꼼꼼하게 잘 챙기시네요. 예. 좋습니다. 응급실 외래통에서 입원하셨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숨 쉬시는 게 힘드셨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걷고 활동하시는데 전혀 불편을 못 느끼신다, 그렇죠? 예, 불편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경과 좋습니다. 지금은 좀 정상적인 그런 딱 해도 많이 할 정도로 지금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그 좀 운동하는 것처럼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조금 숨 가쁘실 수도 있는데 하다가 조금 참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면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검사예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 약물부와 심장초음파 검사인데요. 검사를 통해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수 1년 있습니다. 전보다 일단은 안정시해 보이는 심장 근육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지긴 하셨어요.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초음파상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상 움직임 거의 안 보여서 그 피 검사랑 같이 결과 좀 설명드릴게요. 아주 좋네요. 지금은 바로 면담을 하나 봐요. 혈압 아까 그분이죠? 혈압이 근데 오늘 조금 낮더라고요. 아까 검사할 때도 좀 보니까. 혈압이 평상시에도 혈압은 계속 괜찮으셨어요? 정상이랑 낮은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그 최근에 가슴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셨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흡연을 안 하셨다, 그렇죠? 네? 흡연. 하셨어요. 초음파랑 피 검사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하셨던 검사인데 심장 위쪽 움직임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검사했을 때는 더 좋아졌더라고요. 일단은 그때 이제 스텐트 넣고 나서 생겼던 이 심장 혈관의 뭐 괴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호전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조금 힘드시지만 운동하는 검사 해봤잖아요. 네. 그 검사 했을 때
맥박을 사실은 한 140 정도까지 높였으면 했는데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해서 한 120회까지 올렸었는데 그 정도 올렸을 때도 심장 기능은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잘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스텐트 넣었던 부분은 다시 막히거나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좀 심하게 좁아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저번에 조금 흉통이 있으셨던 부분은 일단은 당 조절 잘하고 금연 유지하시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피 검사도 몹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다행인지 혈당이 조금은 떨어지셨어요. 어째서 내부터 너무 많이 굶어서 그래. 지금 어째 내부터 안 보라고. 근데 당화혈색소는 하루 이틀 굶는다고 안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 당화혈색소 지금 8.8에서 8.4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원하는 수치는 뭐 7이나 6.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좀 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식사 패턴을 바꿀 수 없다면 먹는 약을 조금 더 조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당뇨약 쓰는 거 용량 조금만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더 올린다고요? 예,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절 한번 해볼게요. 노력을 더 하실 거니까. 이번에 저번에 한번 올려가지고 지금 더 올리면 좀 그렇게. 어쨌든 이 당화혈색소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제가 봤을 때 나쁜 현상은 아니니까 이번엔 약을 그럼 동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 조절이 여전히 조금 미진해서 제가 설 지나고 3월 초에 진료 한번 다시 뵐게요. 예. 금연하시고 음식 조절하셔서 건강해지십시오. 그래요. 야, 당뇨가 있으면 신부전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기저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나 봐요? 네, 우선 나이가 많을수록 이 신부전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허혈성 심질환이나 고혈압 그리고 부정맥과 같은 것들이 신부전을 더 일으킬 수 있죠. 앞서 보셨듯이 당뇨도 이 신부전과 관련이 높은데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관 질환 잘 발생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신부전의 발생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저질환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고 또 신부전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도 참 높은 거고요.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혈압이랑 뭐 혈당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네, 이 신부전의 치료 목표는 이 신부전 자체를 완치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그리고 더 오래 살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드려야 되고요. 또 그 이외에 심장 기능이라든가 부정맥에 대한 평가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잠시 좋아졌다고 나는 나았어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고 갑자기 나빠져서 응급실이나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약을 마음대로 끊으셨나 보다. 예, 나았다 생각을 착각을 조금 하실 때가 있으세요. 약을 끊기는 사실 힘든 거네요, 신부전은. 사실 혈압이나 당뇨도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인식하시듯이 신부전도 관리를 하는 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곳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라는 거죠. 전 뭐 여기 이름 자체가 사실은 좀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는 심뇌혈관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이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에서 환자분들이 신속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당직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이 환자분들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중증 환자 치료 그리고
재활 예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환자분의 이송부터 치료, 재활, 사회로의 복귀까지 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검사 방법도 정말 다양한 거 본데 이 환자분 분이 그 초음파 검사를 아까 하시던데 오전에 하고는 기계 자체 크기 이런 게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이 약물 부하 심장 초음파 검사라는 방법입니다. 환자분에게 아트로핀이나 혹은 도뷰타민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운동하는 상태와 유사하게 심장의 맥박수를 늘리고 수축력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상태에서, 즉 휴식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심장 운동의 이상을 확인해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저렇게 막 빨리 뛰는 거군요. 야, 근데 말이 쉽지 심장 질환을 진단한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쵸.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이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이용될 수 있는 검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심장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다음 단계의 검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검사하고 판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판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병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또 많이 보이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 검사의 숙련도라든가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찰에 순환기내과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하는 모든 거를 사실 다 두루두루 네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협진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협진은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같이 간단한 질환에 대한 협진에 대해서는 이 약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환자분한테 투약되고 약들이 적절한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그 이외에 아직 진단되지 않은 병에 대해서 환자분의 이상 증상을 논하는 그런 협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해서 환자분의 심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환자분에 대한 진단이나 다음 단계의 검사에 대한 조언을 드리곤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협진의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병원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 수술 보내드린 환자 조금 그 수술 전 상의 드리려고 오늘 자리 마련했고 당시에 이제 12화 헤비 알코올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셋컨둠 타입의 ASD가 관찰이 됐었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갭이 커도 조금 오피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환자 디바이스 클로저를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 환자 보시면 septum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도 나 있어서 이게 완전 말라리그먼트가 좀 돼 있는 상황이라 이영석 교수님은 디바이스 클로저는 좀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내셔갖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저 ASD에 대한 클로저는 꼭 필요한 상황이시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디바이스 클로저가 안 된다면은 최소 침습 수술로서 이제 그 ASD를 닫아주는 수술을 진행을 할 거고 그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OP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수술 진행에는 저희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컨퍼런스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또 이 해가 지네요. 진료는 이제 좀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교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심장 초음파 검사가 최근에는 이 접근성이 더 좋아져서 선별 검사로서 뭐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이나 혹은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처음 검사할 때 보통 권고가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검사입니다. 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뭐 방사능 노출이나 아니면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을 대할 때 이 환자분을 갖고 계신 그 상태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환자분이 결국 어떤 가족의 일원이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치료를 하는 목표가 이 환자분이 어떤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환자분들이 원래의 위치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환자분들이 저를 믿고 정말 치료에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네. 야, 밤낮으로 달라지는 이 환자분들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밤낮을 다 쓰고 계시네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말이죠. 이 심장 때문에, 이 심장 치료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원정 치료를 다니세요. 네. 이 멀기도 멀고 또 주치의를 만나는 시간은 또 짧고 이러니까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언니야. 남먼 데까지 댕기노? 우리 가까운 데도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데. 헷갈린데. 진짜 보니까 협진하는 장면만 봐도 신뢰가 딱 가잖아요. 그렇지. 공크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이 이렇게 진짜 단단합니다. 근데 아프면 이제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텐데, 그래도 말이죠. 이 심장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네, 좋다. 우리 임경희 교수님이 꼽아주신 심혈관 질환의 예방법들 담아왔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방법은요. 일단 이 스트레스가 문제다.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된대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안 받을 수는 근데 없어. 해소하는 맞아. 방법을 잘 풀면서 살아야지. 그죠. 저거는 뭐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뭐 금년하고 똑같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니까.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저는 소리 지르면 됩니다.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아이가. 우리가 힘들다, 아이가. 이 방송에서 못하지만 욕도 한 조금 섞어가면서 소리 지르면 됩니다. 강아리 뭐 옆에 있는 내가 막 힘들다. 네. 이런 스트레스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본인이 이게- 풀었지만 지금 하나, 둘, 세 명이 힘든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치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도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다행인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지 매일 만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다 갔어요. 나는 못 산다. 저도 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놓고 봤을 때 좀 남들보다 이 강도를 좀 세게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더 힘차게 돌리도 돌리고. 노래가 최고지. 다음 돌려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세요. 이것도 흡연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흡연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이 오염, 공기, 대기, 수질 오염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폐만 상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의외네요. 실제로 뭐 조금 굉장히 매연 같은 대기 오염이 안 좋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더 많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게 요즘은 좀 제가 못 느끼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서울에서 딱 내려가고 부산 지역에 딱 내리면 확 달라. 기분이 다르고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만성 질환을 관리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비만도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희는 저를 쳐다보시네. 새해는 다이어트 파이팅입니다. 좋아. 네.
다이어트 하려면 그렇죠. 운동해야겠죠. 150분? 주에서 주 300분이라면은 하루에 1시간씩 주 5일 해라. 딱 떨어지네요. 네. 그 운동의 강도도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중등도의 강도의 운동을 권고합니다. 땀이 송골송골 나는. 약간 숨이 차서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 5회 운동. 지금 저희 중에 아마 우리 서지우 씨만 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몸 상태를 봐서는. 저도 바짝 따라가 볼게요. 저는 네. 숨 찰 때까지 하면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차근차근 올려가야지 뭐 어떡해. 자, 요거 중요합니다. 네. 금주 금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주 5일 일하면 뭐해? 이걸 이틀 동안 다 해보는데. 하나가 딱 힘든 게 있네요. 네. 차라리 운동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게라도 좀 안 될까? 자, 참 이게 술이라는 것도 환자분들에게 독이 되고요. 금연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이 뜬 소문들을 잘 가려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네, 준비되셨죠? 네. 보여주세요. 핫까지 가! 핫까지 가! 핫까지 가! 오늘은 어떤 호수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좋아. 저희가 예방법을 딱 만나봤으니까 아마 금방 푸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물은 저 신체 이거 뭐 살을 빼기도 좋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그래, 무조건 우리 좋아. 몸에 뭐 80%가 물 아닌가요? 나쁜 물만 안 마시면. 공기랑 물이 세트예요. 그래. 세트인가요? 공기 중요하다니까 물 중요하지. 그렇지.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왜요? 많이 마시면 안 의외로 못 되나요? 맞히셨네요. 네. 이게 신부전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으셔서 수분이 체내에 축적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그래서 많이 아까 마시면 붓는 분들이 계셨구나. 붓고 숨차고 이런 증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리터 정도 조금 수분을 제한할 것을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짠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저염식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물도 저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너무 짜게 먹는 것도 안 되는. 그렇군요.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자, 심장 건강을 위해 10시 전에는 자야 한다. 요새 하나, 한 둘. 5살만 지나도 10시에 잘 안 잘 것 같아요. 요새는 다 바빠가지고. 하나, 둘, 셋. 그거 했어요. 좀 빨리 좀 자라 좀. 아니 10시 전에 자려면 제이때를 해야 됩니다. 왜? 10시 전에 어떻게 잡니까? 참. 몇 시, 선생님 좀 일찍 저는 일찍 저는 일어나고. 12시쯤 자죠. 12시? 12시도 좀 늦네요. 아니 그러니까 10시에 네. 자야 되는데 난 12시 잔다 이거지. 심장을 건강하게 10시에 자야 돼. 네네. 그 대신 다음 날 10시에 일어나면 되잖아. 그럼 너무 많이 12시간 하루에 반을 자는 것 같아. 그럼 몇 시간 자요? 저요? 네. 저는 뭐 6시간에서 딱 7시간 정도. 오, 대단하세요? 예? 대단하세요? 술 먹으면 한 10시간 자는데. 저는 잠이 좀 많은 편이라 10시에 자진 않지만 12시에 예를 들어 잤다. 그럼 한 9시까지밖에 자거든요. 푹 자는데 이거 좀 궁금하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맞습니다. 어떡해. 일찍 자야 되는구나. 네. 와, 진짜 노력해야겠네.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찍 자야 되네요. 사실 수면의 적정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생체 시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수면하는 시간을 10시 정도로 자는 사람들 그리고 12시 정도에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었을 때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환자분들한테서 심혈관계 질환이 25% 이상 많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진짜 가수들은 너무 안 좋다. 왜냐하면 저희는 막 새벽에도 올 때도 있고 2시, 3시 뭐 그렇게 잘 때도 촬영을 그래 있거든요. 놔주지 않거든. 연예인이 이게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저는 10시 고정 방송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강이냐, 명예냐. 연락이 왔는데 그거 안 나와도 된대요. 건강해졌다.
건강에 좋다. 10시 이전 사실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양질의 수면을 새해에는 이거 목표로 하나 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순환기내과 임경희 교수님과 함께 우리 심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이 위험인자,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한테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향후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해 1월도 어느새 절반 지났지만 아시죠?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조금 더 꾸준한 계획 세우셔서요. 건강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공개클리닉 웰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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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